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 마이너스 1.3%, 하루 전 8% 큰 하락 이후 비트코인 롱포지션 청산이 지속되면서 빠른 반등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플러스 1%, 리플에다 도지는 플러스 4% 반등에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 이하의 코인들은 플러스 5%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메스가 46.4%로 하루 전보다 하락을 많이 했고 이더리움하고 메인 코인들 반등 중인데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반등 빠르겠지 생각한 선물 마진 투자자들 롱포지션 청산에 알트 물타기 하면서 알트코인만 먼저 상승하는 장이죠. 이런 장에서는 비트코인은 저점에서 모아가더라도 알트코인은 반등 오면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들 투심이 부정적으로 확실히 꺾여야지 비트코인 롱포지션 잡지를 않는 거고 숏포지션 청산으로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나스닥 시장 가장 부정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3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3개월 전부터 하락을 많이 해서 최근 하락 완전한 거시경제로 인한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인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년 연준 금리 인하로 긴축과 동시에 블렐라 ETF를 출시하고 반감기 끝나면 비트코인 세력들이라도 이 가격에 못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개미드 털고 상승시키는 움직임이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같은 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매도량이 적기 때문에 선물에서 청산시키면서 비트코인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때문에 IT코인은 반등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은 분산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IT코인들은 세력들 이후에 새롭게 만들고 새 이슈 만들어서 펌핑하면 가격이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금골드 원자재하고 동급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되고 나면 100% 인정이 된 거죠. 2019년 7월 연준 금리 인하할 때 보면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 시작하기 전까지 상승하다가 두 달간 쌍봉 만들고 그 다음에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 내년 3월이나 늦어도 올해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연준 금리 인하에서도 6개월 정도 연준이 고금리를 버티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에 패드워치 예상하는 내년 5월이면 기존의 6개월보다 더 딜레이 되어서 10개월 이상 고금리 유지를 한다는 건데 월가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오래 긴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GDP 성장률에 있다고 하고요. 중국 경기 침체라도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산 무기 판매로 경제가 좋기 때문에 10개월 이후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부터 연준은 6개월 정도밖에 못 버티다가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높은 부채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못 가져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거치면서 달러의 유통량은 3배 이상 늘어났고 미국 국가 부채도 역대급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요. 부채가 높은 만큼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 부담도 크기 때문에 5.5% 기준금리에서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는 1950년 이때도 보면 1920년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의 부채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 2차 세계대전,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베트남 전쟁 거치면서 미국의 부채는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두 개의 국가만 전쟁을 해도 미국 증시가 호황인데 1950년 한국전쟁 같은 5년짜리 전쟁이 터지면 미국 부채가 급감을 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한국을 점령하면 점령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토지 재분배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날 경우가 있는 거고요. 평생 벌어서 아파트 하나 마련했는데 하루아침에 뺏긴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싸다고 해서 중국산, 인도산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대한 성능 내는 미국산을 써야지 그나마 승리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미사일이나 총알은 아이폰처럼 몇 년 동안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수억짜리가 몇 분 만에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1950년 부채가 급감하고 호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인들도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1년 중동 걸프전
우크라이나전 전쟁 나고도 이때 미국 부채는 크게 감소를 했고요. 미국은 최근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에 전쟁 나서 미국이 부채 털기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최우선 1등 합니다. 전쟁과 경제 관계는 이후 특집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26,000달러 하락 이후 추가 하락은 당장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번 하락이 끝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롱포지션 청산 아직 안 끝났죠. 비트코인 28,000달러에서 26,000달러 순식간에 하락을 해서 마진 세력들 손실이 큰 거고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 한 번 손실을 보면 방향성 틀렸다는 거 알고 투자를 중단해야 되는데 본전 심리 때문에 대출 더 끌어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계에 본전 찾으려는 심리를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숏포지션 잘 찾아서 수익을 봤다고 해도 변동성 큰 장 수익도 높으니까 재투자하면서 결국에 손실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들 패닉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롱포지션 24시간 동안 256밀리언 청산에 숏포지션도 99밀리언 256밀리언 대규모 청산이 또 나왔습니다. 청산되는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에 이렇게 많은 선물 투자가 몰려 있으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고요. 하루 전 폭락으로 워낙 1조 2천억원 넘는 자금들이 청산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으시면서 중경투하고 함께 시장 흐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전 1조 청산 규모는 작년 5월 루나 사태 3만 달러 핵심 저항선 무너진 지점이나 11월 FTX 파산 났을 때와 비슷한 규모의 청산이고요. 청산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작년 5월 청산에서는 그전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4월에 롱포지션 청산 난 다음 더블 청산이라 패닉셀이 컸던 거고 최근하고도 매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11월 FTX 파산보다는 5월 루나 파산 전후의 움직임과 매우 비슷할 것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번 비트코인 대규모 청산은 미국 메인 언론사인 월스트리트 가짜뉴스가 메인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보유한 비트코인 다 팔았다는 뉴스였는데 고의적인 루머를 만든 거죠. 세력들도 다수가 롱포지션에 선물 비중 높다는 거 알고 있어서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고 메인 추세에서 무너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춘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발표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팔았다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블룸버그도 하루 전 스페이스X 비트코인 매도했다는 여기 헤드라인을 다시 변경을 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기 가짜뉴스는 완전히 삭제가 되어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 만들어서 완전히 코인 시장을 흔들기를 한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뉴스도 스페이스X가 코인 전량 매도했다 확정을 한 것이 아니고 2021년, 2022년 회계자료 참고했을 때 적자에서 이제서야 흑자로 전환한 거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다 분석을 한 거고요. 대신에 과장이 섞여서 비트코인 3억 달러치 매도가 스페이스X 흑자를 만들었다 이런 비꼬는 식의 뉴스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대주주가 아마존 제프 베조스인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경쟁업체인 블루 오리진의 대표 CEO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트코인 고의로 하락시키기보다는 스페이스X 저격하려고 뉴스 만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폭락의 방아쇠가 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존 전략은 비트코인 가격 내리니까 비트코인 포함해서 스페이스X 디스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트코인 추세에서 무너뜨리고 폭락을 시킨 거죠.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았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대신에 어떤 이유에서든 비트코인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비트코인 내년 ETF 반감기 기대감 높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 하락한다고 해도 반등 오겠다는 롱 포지션 잡는 세력들이 비중이 확실히 높고요. 바이비트 하루 전 1빌리언 대규모 청산이 되었어도 여전히 평균 이상의 미결제 약정 볼륨으로 추가 청산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상승하는 듯 하다가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1등 거래소 바이낸스도 청산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 1월 여기 수준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볼륨에서 이번 하락 이후 선물 볼륨이 재상승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이 청산이 일어났던 구간은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이고요. 6만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까지 비트코인 대폭락을 했었는데 우리 중경투자객들 기억나시겠지만 이때는 우리가 다 팔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대신에 이때 코인 홀딩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거의 코인 종말하고 같은 분위기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청산 규모가 크고 이렇게 청산이 크게 나오면 당분간은 횡보를 유지하다가 반등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2연타로 대규모 청산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변동성 큰 알트코인부터 현금화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